고객님 혹시 아드님 선물 찾으세요? 아니요, 제가 쓸 건데요. 죄송합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셔서. 저 69세예요. 정말요? 말도 안 돼요. 이 장면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일주일에 3번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황규택입니다. 올해 69세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40대 후반으로 보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보톡스? 아니에요. 레이저 시술?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한 달에 5천 원도 안 씁니다. 그런데도 주름 없이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피부 때문에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화장을 해도 들뜨고 얼굴이 푸석해 보인다는 느낌. 아,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노화 때문일까요? 저는 69세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단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피부는 절대로 나이만으로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름, 탄력 저하, 건조함은 잘못된 습관과 관리에서 시작되는 가짜 노화입니다. 오늘 저는 그 가짜 노화를 되돌리는 확실한 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화장품 광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약국에서 파는 3,000원짜리 바세린과 단 한 방울의 조합. 이 조합만으로도 피부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세요. 저는 69세입니다. 시술, 보톡스, 고가 화장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바세린 하나와 그 한 방울을 꾸준히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40대 중반으로 본다고요.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궁금했던 모든 부분이 해결되실 거예요. 시작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이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그냥 기름기 많은 보습제 정도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피부과적으로 바세린은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100% 정제된 페트롤라툼입니다. 이 물질은 피부 위에 도포되면 공기 중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오클루시브 성분으로 작용하죠. 쉽게 말하면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뚜껑을 씌우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분 손실을 98%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논문을 통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은 하루 종일 유지될 만큼 강력하지만 모공보다 입자가 훨씬 커서 피부 안으로 침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자극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은 자체에 수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수분 없이 바세린만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세린이 수분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수분까지 차단해서 피부를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수분, 영양, 바세린 이 순서가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바세린이라도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세안 직후 피부가 촉촉할 때 수분 에센스를 바르고 그 위에 오일 한 방울을 얹은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방식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면 수분은 피부 속에 가두고 오일은 영양 공급, 바세린은 뚜껑처럼 밀폐, 이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질문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유분이 많아서 여드름 나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바세린 자체는 논코메도제닉, 즉 모공을 막지 않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단, 너무 많이 바르거나 아침에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피부에 달라붙어 트러블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밤에만 소량 얇게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바세린을 실제로 바르는 방법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세린 제대로 바르는 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물기 유지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지 마세요. 물방울이 맺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피부가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분이 바로 바세린 아래에서 갇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수분 크림 또는 에센스 바르기. 이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역할이지 수분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분 공급제를 먼저 발라줘야 합니다. 2단계에서 피부 깊숙이 수분을 흡수시켜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바세린 준비. 손바닥에 바세린을 쌀알 만큼 덜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 쌀알 한두 개 크기면 얼굴 전체에 충분합니다. 네 번째, 그 한 방울 넣기. 이제 여기에 딱 한 방울. 오늘의 핵심이죠. 천연 식물성 오일 한 방울을 바세린 위에 떨어뜨려 줍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종류는 다양합니다. 로즈잎 오일은 주름 개선, 탄력 회복에 좋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피지 조절과 피부 진정에 좋습니다. 아르간 오일은 항산화, 보습 강화에 탁월하고요. 달맞이꽃 오일은 민감 피부나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오일을 선택해 주세요. 단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바르면 끈적임과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손바닥에 녹이기. 손바닥을 비벼 체온으로 바세린과 오일을 녹이고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르기 쉬운 투명한 오일 밤처럼 변합니다. 여섯 번째, 얼굴 전체에 펴 바르기. 가장 얇은 막을 형성한다는 느낌으로 살살 펴 발라줍니다. 이마, 볼, 코, 턱, 목 순서로 안에서 바깥쪽,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일곱 번째, 손바닥으로 감싸 마무리합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을 10초 정도 감싸줍니다. 체온으로 흡수력을 높여주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순서를 들으시고 생각보다 복잡하네 싶으셨다면 그동안 너무 대충 발라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이 루틴을 5분 만에 끝냅니다. 습관이 되면 정말 간단해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바세린을 그냥 밤에 얼굴에 바르고 자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정답은 절반만 맞다입니다. 수분 없이 바른 바세린은 피부의 뚜껑을 덮는 게 아니라 비닐을 씌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겉은 윤기 있어 보여도 속은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빨리 생기죠. 그래서 꼭꼭 수분과 영양을 먼저 공급한 후 바세린을 얇게 올리는 것. 이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피부 타입별로 어떤 오일이 가장 잘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위별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는 오일을 고르는 법과 부위별 바르는 요령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일은 피부 상태에 따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오일이나 쓰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건성 피부 특징은 피부가 늘 당기고 화장이 뜨고 각질이 자주 일어납니다. 건성 피부 앱은 아르간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이 두 가지 오일이 보습력이 뛰어나고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 각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지성 피부는 유분 과다, 번들거림, 좁쌀 여드름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의 추천 오일로는 호호바 오일, 티트리 오일 소량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항염 효과가 있어 트러블 진정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복합성 피부로는 이마와 코는 번들, 볼과 턱은 건조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추천 오일은 로즈잎 오일과 마룰라 오일이 있습니다. 이 두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쉽게 붉어지고 열감, 가려움, 자극에 민감한 특징이 있는데요. 망감성 피부의 추천 오일은 달맞이꽃 오일과 해바라기씨 오일입니다. 달맞이꽃 오일과 해바라기씨 오일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추천합니다. 오일 선택은 이처럼 자신의 피부 상태를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바세린과 섞을 땐 단 한 방울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부위별 바르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아 주름이 가장 빨리 생기는 부위입니다. 눈가 관리 방법은 바세린 소량을 새끼손가락에 묻혀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키시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눈꼬리, 눈밑까지 전체를 커버하세요. 눈꺼풀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입과 팔자 주름 관리 방법입니다. 입가와 팔자 주름은 말할 때, 웃을 때 많이 움직여 주름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입가와 팔자 주름 관리 방법은 바세린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녹인 후 팔자선을 따라 쓸듯이 펴 바릅니다. 목 주름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고개 숙이는 자세로 주름이 심화되기 쉽습니다. 목 아래에서 위로 바르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 흡수 유도합니다. 그 다음은 손과 손가락 관절 부분입니다. 나이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죠. 손과 손가락 관절 부위에 바세린 듬뿍 바른 후 면장갑 착용하고 취침하시면 아침에 매끈한 손이 탄생되어 있을 겁니다. 입술입니다. 입술은 바세린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각질이 심할 땐 칫솔로 살살 문질러 각질 제거 후 발라주세요. 귀 뒤, 무릎, 팔꿈치도 빼놓지 마세요. 귀 뒤, 무릎, 팔꿈치는 가장 많이 놓치는 노화 부위입니다. 샤워 후 수분이 마르기 전에 발라주면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팔꿈치는 접히는 부위라 주름이 잘 생기므로 반드시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부위별로 신경 써서 바르면 얼굴만 젊어 보이고 손과 몸은 늙어 보이는 어색한 인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주름 유발 습관들, 그리고 그것만 바꿔도 달라지는 피부 변화 사례를 몇 가지 공유드릴게요. 이제 나이에 따라 피부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별로 루틴을 조금씩 달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땐 단순한 보습만으로도 피부가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머무르게 하는 힘도 약해지죠. 그래서 나이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 바세린 루틴으로는 피부가 탄력을 잃기 시작하지만 아직 회복력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주 3에서 4회, 특히 환절기나 건조할 때 집중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함께 사용할 오일은 로즈잎 아르간 오일을 추천드리고 이는 항산화 탄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낮엔 자외선 차단, 주 1회 각질 케어를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60대 바세린 루틴입니다. 60대는 수분 손실이 빠르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세린은 매일 저녁 눈가와 목을 포함해 전반적 케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일은 호호바와 달맞이꽃 오일을 추천드리고 이는 피부 진정과 장벽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주름 깊은 부위엔 이중 레이어링 해주세요. 70대 이상 바세린 루틴 말씀드릴게요. 70대는 전신 보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얼굴 외에도 손, 발, 귀 뒤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매일 수면 전에 집중 케어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일은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오일을 추천드리며 장벽 회복용으로 좋습니다. 바르고 면장갑, 면양말 착용 후 수면 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바세린 루틴을 시간대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하루 10분 저녁 루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하시고요. 2.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 남기기. 3. 수분 에센스 바르기 수분 공급. 4. 바세린 소량의 오일 한 방울 손바닥에 섞기. 5.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기. 6. 눈가, 팔자, 목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하기. 7. 손과 입술에 듬뿍 도포. 8. 손바닥 체온으로 얼굴 감싸 흡수 유도. 9. 장갑 또는 수면팩 착용 후 취침. 이 루틴을 단 10분, 3주만 실천해보세요.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여러분의 손끝입니다.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다음은 거울 속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21일 피부 변화 타임라인. 17일 피부 당김 감소, 당일 메이크업 밀착도 상승. 8일에서 14일 잔주름 옅어지고 얼굴에 윤기와 유분이 균형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에서 21일 색감이 밝아지고 입체감이 생기고 촉감이 변화한 걸 체감하시게 될 거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3주차쯤에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절대 헛된 약속은 아닙니다. 이건 기적의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를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루틴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왜 바세린과 오일의 조합이 피부 재생 주기와 정확히 맞물리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바세린 오일 조합이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먼저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피는 가장 바깥층 각질세포와 멜라닌이 존재합니다.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 혈관이 있는 탄력층을 말합니다. 피하 조직은 지방층, 체온 조절과 쿠션 역할을 하고요. 피부는 20일에서 28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이걸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부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점점 느려지고 각질이 오래 남아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바세린과 오일 조합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바세린이 수분 손실 방지를 합니다. 표피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을 하게 됩니다. 탈락된 각질이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열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세린이 피부 장벽 유지에 필요한 유수분 밸런스 유지를 시켜줍니다. 2. 오일은 세포 재생 촉진을 해줍니다. 오일에 포함된 비타민 E, 오메가 지방산 등은 진피층의 회복을 돕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세포 제거를 해주고 피부에 에너지를 주는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자연적인 피부 재생 주기를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세린 단독 사용을 하게 되면 표면 보습은 되지만 영양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오일 단독 사용은 흡수는 되지만 금방 날아가고 장벽 회복엔 미약합니다. 바세린과 오일은 수분, 영양, 밀폐의 삼박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부의 주름은 단순히 겉피부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피층의 콜라겐 구조가 붕괴되면서 생기죠. 오일에 포함된 레티놀 유사 성분이나 항산화 성분이 진피층까지 도달하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21일, 이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반응하고 그 반응이 되돌릴 수 없는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낮에는 바세린 쓰면 안 되나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입니다. 아침 루틴에서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낮에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낮에 바세린 써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저녁 루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자외선 바세린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광투과성을 높입니다. 즉, 햇빛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자외선 손상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기름 성분이 햇빛을 모으는 렌즈처럼 작용해서 오히려 주름을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오염물질 흡착, 바세린의 끈적임은 외부 오염물질이 얼굴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듭니다. 낮에 활동량이 많을수록 트러블 가능성이 올라가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1. 외출하지 않는 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날에는 낮에 바세린을 소량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단,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함께 발라주세요. 예외 2. 손, 발, 무릎 등 노출이 적은 부위. 얼굴이 아닌 부위에는 낮에도 바세린 보습이 좋습니다. 특히 손등이나 무릎, 팔꿈치는 건조해지기 쉬우니 수시로 덧발라주세요. 예외 3. 겨울철 극건조 환경. 난방으로 실내 습도가 낮을 때는 낮에도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도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낮 루틴용 바세린은 양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코팅이 아닌 막을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1.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른 경우 피지와 섞여 모공 막힘 뾰루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쌀알 1개 크기 이하로 사용해주세요. 2. 물기 없이 마른 피부에 바로 바른 경우 보습 아닌 차단이 되어 오히려 속건조를 심화합니다. 세안 직후 수분 에센스 후 사용하세요. 3. 유효기간 지난 바세린 계속 사용. 산화된 기름 성분이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개봉 후 1년 이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3가지만 주의해도 바세린의 효과는 2배, 3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지금 당장은 티 안 나도 매일의 루틴이 3개월 후, 1년 후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의 피부가 몇 살로 보이게 될지를 결정짓는 감동의 마무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꽤 많은 이야기를 드렸죠? 바세린 하나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올 줄은 아마 보시면서도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드리는 말들입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사소한 루틴 하나가 피부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바세린의 오일 한 방울.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이게 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진짜 바세린만으로도 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되긴 하죠. 다만 지켜야 할 순서만 정확히 지키시면 됩니다. 수분 먼저, 영양 그 다음, 바세린 마지막. 이 순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벌써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매일 조금 귀찮더라도 3주만 해보는 것. 세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꾸준히 자극을 주면 피부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눈가가 덜 피로해지고 아침에 화장이 덜 들뜨고 거울 속 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에서 한마디가 들려와요. 요즘 피부 좋아졌어요. 뭐 하세요?
이 한마디 듣는 순간 아마 그날 저녁엔 바세린을 더 정성스럽게 바르시게 될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피부를 진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기적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이 모이면 기적 같은 피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세린은 싸고 흔하고 단순하지만 그만큼 오래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흔한 바세린 하나가 당신의 피부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피부의 진짜 이야기들 숨김없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도 피부 나이 되돌리는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